선호투표제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적법한 당원 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우리 당의 결선 투표 방식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남긴 레거시입니다. 이 제도를 이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의 룰을 유불리에 따라 뒤집으려는 사당화의 시작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황명선이 결국 실토했습니다. 선호투표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면서 끝내 꺼낸 말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레거시 기가 막힙니다. 당원 당규 논쟁을 해야 할 자리에서 대통령 이름을 방패로 꺼내놓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사당하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내로남불도 품격이 있습니다. 당원 당규 보자는 쪽이 사당화입니까? 아니면 사람 이름 앞세워 룰을 밀어붙이는 쪽이 사당화입니까? 조항으로 안 되니까 이름을 팔고, 문헌으로 막히니까 감동을 팔고, 논리로 밀리니까 청년과 축제를 팔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선호투표제를 강행하려는 이들의 논리가 얼마나 빈약하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당원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지 저의 시각에서 하나씩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당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통합과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전당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준위에서 의결한 선호투표 방식과 청년 최고위원회 도입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선호투표제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적법한 당원 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우리 당의 결선 투표 방식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남긴 레거시입니다. 이 제도를 이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의 룰을 유불리에 따라 뒤집으려는 사당화의 시작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가 별다른 근거도 없이 당원 당규 위반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찬성하며 아무 말이 없던 제도를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바꾸자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선 룰은 공정해야 하고 특정 개인이 아닌 당의 승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당의 제도와 절차가 당원의 뜻이 아니라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당화의 시작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여 자신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려는 시도는 당원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당대회를 통합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준위가 의결한 선호투표 방식과 청년 최고위원 도입을 반드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투표제는 당원 당규 위반이 아닙니다. 당원이 정한 결선 투표의 한 방법입니다. 선호투표는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원내대표 선거 규정에 ARS 또는 온라인 투표를 하되 선호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이미 당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일 제11차 당무위원회는 순회 경선 일정과 함께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실시를 당대표 선출 방법으로 의결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조승래 전 사무총장도 여기에 계십니다. 황명선과 강득구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선호투표는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레거시다. 반대하는 쪽이 사당하다. 그런데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면서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문장이 전부 자기소개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당화라면서 본인들이 사당화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를 보자는 사람에게 사당화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앞세웁니다. 룰을 지키자는 사람에게 룰을 흔든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결선투표라고 적힌 조항에 선호투표를 끼워 넣으려 합니다. 당원 뜻을 말하면서 정작 당원들이 당원 당규를 읽고 문제를 제기하면 특정 후보 유불리라고 몰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특히 황명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먹으며 레거시라고 주장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당원 당규 해석을 하는 자리에서 왜 대통령 이름이 나옵니까? 더 웃긴 건 그렇게 대통령 이름을 꺼내놓고 반대하는 쪽을 사당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당원 당규 보자는 사람이 사당화입니까? 아니면 사람 이름 앞세워서 룰 논쟁을 덮으려는 쪽이 사당화입니까? 이건 소방관에게 방화범이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불났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불낸 거 아니냐고 몰아가는 겁니다. 강득구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득구는 선호투표가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규는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따로 나눠놨습니다. 따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따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방법이라고 우깁니다. 당규가 둘로 나눠놨는데 자기들 머릿속에서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당규 해석이 아니라 당규 합체로 보십니다. 선호투표 조항 하나, 결선투표 조항 하나, 마음대로 합체시켜놓고 원래 하나였습니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자살골이 있습니다. 강득구는 원내대표 선거 규정에도 선호투표가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집니다. 원내대표 조항에는 선호투표라고 직접 써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당대표 조항에는 왜 없습니까? 민주당 당규가 선호투표를 허용하려면 선호투표라고 직접 쓰는 걸 보여준 셈 아닙니까? 그런데 당대표 조항에는 선호투표라는 말이 없습니다. 결선투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조항을 끌고 온 건 반박이 아니라 셀프 고발입니다. 보세요. 여기엔 선호투표라고 써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럼 여긴 왜 안 써 있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들의 논리는 계속 같은 방식입니다. 당규로 막히면 학술 용어를 꺼냅니다. 학술적으로 즉석 결선 투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학회 세미나입니까? 당대표 선거를 논문 용어로 치릅니까? 정당 선거는 학술 용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원 당규 문헌으로 하는 겁니다. 메뉴판에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따로 있는데 된장찌개 내놓고 학술적으로 둘 다 찌개입니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학술은 학술이고 조항은 조항입니다. 작년 당무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의결했다. 그때 아무도 반대 안 했다. 조승래도 있었다. 그러니 문제 없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작년 회의 자료가 올해 당규 문헌보다 위에 있습니까? 그 의결이 작년 전당대회 룰이었는지 앞으로 모든 당대표 선거에 자동 적용되는 상설 유권 해석이었는지 그걸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명 대신 사람을 끌고 옵니다. 조승래가 그때 있었다. 조승래가 그때 문제 제기 안 했다. 아니요. 조승래를 때린다고 당규가 수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람 말고 조항을 봐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이상하다고 했더니 너 작년에 왜 말 안 했어? 라고 화내는 꼴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언제 침묵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조항이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건 당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당원들이 당원 당규를 보고 질문합니다. 왜 결선 투표라고 써 있는데 선호 투표를 합니까? 왜 원내대표 조항에는 선호 투표가 있는데 당대표 조항에는 없습니까? 왜 전당대회 직전에 룰을 바꾸려 합니까? 결국 황명선과 강득구의 발언은 선호투표제의 정당성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왜 이 제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지 본인들 입으로 보여준 겁니다. 사당화를 비판한다면서 사람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룰을 지키자면서 기존 룰을 비틀었습니다. 당원 뜻을 말하면서 당원의 질문을 유불리로 몰았습니다. 통합과 축제를 말하면서 룰 논란을 덮으려 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상대가 나를 공격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설명한다고 말하다가 내 모순을 스스로 폭로할 때입니다. 지금이 딱 그 장면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저분들도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원 당규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 선호투표와 결선투표가 당규상 따로 있다는 것, 원내대표 조항에는 선호투표가 명시돼 있지만 당대표 조항에는 그 말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순간 이 논쟁이 법리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충성의 문제로 변질된다는 것,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역겹고 그래서 더 추악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모르고 하는 말은 무지입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하는 말은 기만입니다. 정말 당원 당규에 자신 있으면 조항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정말 절차가 당당하면 당원 앞에 투명하게 내놓으면 됩니다. 정말 사당화가 걱정된다면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방패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황명선은 선호투표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말하면서 끝내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선호투표제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최고위원제 하나의 문제도 아닙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당원 당규 위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람과 계파 위에 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당원은 박수만 치는 관람객으로 밀려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정치는 결국 룰의 문제입니다. 룰이 무너지면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절차가 더러우면 결과도 깨끗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이기는 사람이 마음대로 룰을 해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불리해도 룰을 지키고 유리해도 절차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는 더 커져야 합니다. 더 많은 당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선호투표제가 왜 논란인지, 강득구의 논리가 왜 빈약한지,
황명선이 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끌어들였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든 당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당원들이 알아야 멈출 수 있습니다. 당원들이 봐야 바뀔 수 있습니다. 당원들이 질문해야 저들이 함부로 룰을 비틀지 못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원 당규를 보자는 게 사당화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이름을 앞세워 룰 논쟁을 덮으려는 것이 사당화입니까? 결선 투표라고 쓰인 조항에 선호 투표를 끼워 넣는 것이 정말 공정한 전당대회라고 보십니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황명선의 저 주장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당원 당규를 비트는 정치에 맞서 당원 주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